안녕하세요, 똑딱입니다. 이번 시간엔 오미크론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새해가 밝았는데 아직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많은 국민들과 전 세계인들이 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은 현재 전 세계에 대세 변이로 등장을 했죠. 하지만 오미크론이 기존의 코로나 변이보다는 감염되더라도 약간 경증으로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으로는 팬데믹을 이 오미크론이 끝낼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미크론은 몇몇의 연구에서 밝혔듯이 감염되더라도 델타 바이러스와 달리 경증의 증상을 보인다고 해요. 반면에 델타 변이와 달리 감염성이 세서 미국에서는 새롭게 감염되는 감염 환자의 95%가 오미크론에 감염되었다고 합니다. 홍콩의 한 연구에서는요, 인체의 기도에서 70배나 빠르게 오미크론이 복제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다행히도 폐에 끼치는 영향은 델타보다는 덜하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미국의 CDC에선 격리 기간을 변경을 했는데요.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없다면 10일 격리에서 5일 격리로 격리 기간 단축을 권장을 하고 있어요. 이유는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있잖아요. 이 전파력이 처음 5일에는 강하고 6일에서 10일 사이에는 그 점만 못하다는 거죠. 미국에서는 1년 전 최고 14만 명에 달했던 코로나 감염 입원자 수가 2021 6월에서 7월 달에는 감소를 했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급증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와 동시에 가용 가능한 의료진들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 지원단 구성을 독려하는 문자를 의사 회원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고요. 의료진들이 코로나에 감염되거나 코로나 번아웃, 여러분 번아웃 아시죠? 모든 일이 다 싫고 귀찮고 하기 싫고 무기력에 빠지는 걸 번아웃이라고 하죠. 이 코로나 번아웃으로 인해서 병원을 그만두기 때문에 현장의 인력이 감소되었어요. 현장에 있다 보면 코로나 환자뿐만 아니라 열이 나는 환자분들도 응급실에선 격리실로 수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때 한정된 격리 공간으로 인해서 환자, 보호자, 119 대원분들, 의료진들 모두 다 지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입니다. 오미크론은요, 성인뿐만 아니라 소아, 영유아 환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마찬가지겠죠. 소아의 오미크론 감염은요, 크루비나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즉 RSV 감염과 유사한 형태를 띠는데요. 크룹은 상기도에서 감염이 돼서 개가 짖는 소리를 내는 기침이 특징적이고요. 이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는 미세 기관지에 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미크론에 감염되면 델타 감염을 막아줄 수 있을까요? 라는 이런 의문에 대해서 아직 공식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오미크론을 겪었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볼게요. 오미크론에 감염되었던 13명의 피를 뽑았다고 하고요. 여기서 항체를 추출하고 이 항체를 다른 코로나 변이와 섞어봤다고 해요. 이것을 항체 중화 반응 실험이라고 하거든요. 피를 뽑아서 거기서 항체를 동정을 하고 뽑았던 항체를 가지고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제 섞어서 실험을 해보는 거죠. 특이하게 13명의 환자 중에 7명은 백신을 맞았고 6명은 백신 미접종이었다고 해요. 결과를 보면 오미크론 항체의 중화 반응은 14.4배, 14배 정도의 효과를 보였고요. 특이하게 델타 변이에도 4.4배의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구진은 이러한 중화 반응은 백신을 맞았던 백신 접종자에게 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어요. 이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는데요. 첫째, N수가 너무 적죠. N수가 뭐냐? 연구에 포함된 환자 수가 13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신뢰성을 갖는다라고 하기는 조금 적은 숫자입니다. 둘째로, 이전에 코로나에 감염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전에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다면 면역성이 조금 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에 감염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점을 제한점으로 두었고요. 셋째, 항체 중화 반응이란 것은 큰 면역 반응 중에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면역 반응을 대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보통 코로나 감염의 면역 반응에선 T 림프구가 전반적인 면역 반응을 담당하거든요. 이 연구가 만약에 백신 미접종자와 코로나 감염이 되지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였다면 더욱 의미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1, 2월 동안은 오미크론이 대세종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까지 보여진 오미크론의 특징을 보면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의 위치를 차지하면서 입원율과 사망률은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보여요. 오미크론은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도 감염이 될 수 있는데요. 2021년 12월에 네이처지에 실린 논문을 보면 오미크론은 백신을 맞은 사람 혹은 이전에 코로나에 감염되었던 사람들에게 돌파 감염을 일으킬 수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델타 변이에 강력하게 작용했던 항체가 오미크론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백신을 맞았거나 코로나에 감염되었던 사람에게 오미크론이 감염될 수 있다는 점이죠. 지금까지 오미크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루빨리 이 마스크와도 작별하고 싶네요. 안녕히 계세요.